자, 오늘은 요리 교실을 할 텐데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음식을 가까이서 접하고 매일 한국 음식을 먹고 있어요. 매일 안 먹더라도 하루에 한 끼는 한국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오늘 배울 주제는 한국 음식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글로 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깍두기, 떡볶이, 김밥 같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되게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리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 조리법을 한글로 듣고 이해하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 텐데 한국 음식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선생님이 생각나는 음식은,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잘 알고 있고 유명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으로 불고기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야채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빔밥, 그 다음에 요즘에는 김치도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김치가 우리한테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 외국 사람들이 처음 접했을 때는 그 강렬한 그 마늘 냄새 그런 것 때문에 스팅키 푸드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뭐 트라이하는 정도를 떠나서 즐기는 음식으로 된 김치가 있고 그 김치로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김치찌개, 대표적인 김치찌개. 그 다음에 김치 부침, 팬케이크처럼 만드는 김치 부침개. 그 다음에 또 김치로 김밥도 싸기도 해요. 김치 참치김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김치볶음, 김치 두루치기. 뭐 김치로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무한해요. 요즘에는 김치로 피자도 만들던데 선생님 먹어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안 음식과 김치, 한국의 만남. 이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아무튼 김치가 요즘에는 그 포멘트 되면서 생기는 그 유산균으로 좋은 음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는 김치 만드는 법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레시피를 보여줘도 너무 조금 프랍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만들기가 사실 힘든 음식이에요, 김치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런데 깍두기는 우리가 김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만들기가 간단할 뿐더러 김치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거라서 그거를 선생님이 레시피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이 좋은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의 맛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한국 음식 중에 떡볶이, 깍두기, 김밥도 좀 이렇게, 재료 손질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긴 한데, 아무튼 이 세 가지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아까 우리가 한국 음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먹어본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의 맛 표현을 해볼 거예요. 맛 표현.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김치찌개를 만약에 맛 표현을 한다면 김치는 우선 선생님은 맵다는 느낌이 안 들지만 일단은 매워요. 맵다는 느낌이 들고 보통 사람들 뭐 맵고 그 다음에 시큼한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소금 맛이 강하기 때문에 짜다는 느낌이 있어요. 맵고 시고 짜다. 근데 이 표현은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 김치찌개를 선생님이 딱 먹었을 때는 진짜 막 리치한 만약에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넣었을 때는 그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그 기름 맛, 그 고기의 맛이 섞여서 정말 그 리치한 플레이버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김치를 만들 때도 양파나 생강,
마늘 이런 걸 넣어서 약간 이렇게 매운맛, 매운 감칠맛을 내게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또 엑스트라로 마늘을 더 넣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풍부한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할 것 같고 만약에 짜장면은 우리는 중국 음식이라고 있는데 중국에는 짜장면이 팔질 않아요. 팔질 않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중국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짜장면. 짜장면은 어때요? 맛이 일단은 고소하다. 고소하다. 식감으로 치면 면이 쫄깃쫄깃하다. 그 다음에 기름지다. 달콤하다. 약간 짭조름하다. 요 5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떡볶이. 떡볶이는 우리가 떡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떡의 식감이 어때요? 씹는 느낌, 식감을, 씹는 느낌을 식감이라고 해요. 떡볶이는 쫄깃쫄깃하다. 떡 때문에. 그 다음에 고추장으로 만드니까 약간 맵다. 이거는 안 맵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약간 맵다고 생각하겠죠. 고추장을 쓰니까. 맵다, 달콤하다. 그 다음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 맛있다. 맛있다. 이것 음식 표현 중에 맛있다도 맛 표현이겠죠? 맛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음식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불고기. 불고기는 맛있다. 맛있고 달고 짭조름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튀김. 튀김은 기름지지만 튀긴 음식은 뭐든지 맛있죠.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만약에 채소를 튀겼다면 채소 특유의 향이 굉장히 향기롭죠. 그 다음에 오징어 튀김은 고소하고 쫄깃하고. 아무튼 한국 음식은 이런 걸로 이렇게 음식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그리고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보여줄 텐데, 한국에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표현을 하자면 이탈리안 마켓, 그 다음에 중국 마켓 같은 스트릿에 있는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 빠질 마켓에서 여러 물건들을 싸게 살 수도 있지만 스트리트 푸드가 굉장히 유명해요. 한국에는. 거기는 뭐 아까도 길거리 음식 얘기했듯이 길거리 음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떡볶이, 오뎅, 순대, 튀김. 이거를 떡볶이, 튀김, 순대를 떡튀순 해갖고 삼형제 트리오라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뭐 족발도 있을 거고 뭐 생선구이 또 아무튼 요즘에는 선생님이 맛보지 못한 그 더 특이한 길거리 음식이 많이 팔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면. 부산의 부평시장이에요. 여기는. 부평시장의 길거리 음식. 생선구이, 가오리라는 것도 있네요. 튀김들. 튀김, 오징어 튀김, 고구마 튀김, 야채 튀김 많고 이거는 처음 봐요. 선생님은 못 먹어봤던 거네요. 와, 안에 달걀, 삶은 달걀 있네요. 와, 삼겹살. 삼겹살로 김밥을, 와, 대단하네. 족발, 백김치, 와플. 야, 여기 떡튀순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호떡인데 저렇게 씨앗을 많이 넣어준 씨앗 호떡. 이거는 단팥죽. 안녕하세요. 수상대TV입니다. 자, 요 정도로 요 뒤에는 이분이 이렇게 아까 방금 보여준 그 영상을 돌아다니면서 맛보면서 맛 평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수상대TV와 함께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이 길거리 음식을 봤고요. 이제는 선생님이 떡볶이, 깍두기 조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떡볶이
만드는 거는 선생님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이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야지 맛있는 떡볶이가 나오는지 한번 떡볶이 떡은 볼게요. 밀떡으로 300g을 준비해주세요. 밀떡은 양념이 속까지 잘 배어들고 시간이 지나도 퍼지거나 딱딱함이 덜합니다. 물론 고소하면서도 찰진 식감의 쌀떡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떡볶이에 들어갈 유일한 채소인 대파 한 대를 잘라주시는데요. 크기를 떡볶이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대파를 많이 넣어야 떡볶이가 맛있습니다. 떡인 줄 알고 대파를 먹었다면 대파를 아주 잘 썰은 겁니다. 어묵은 가장 흔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사각 어묵을 한 장 준비해주세요. 어묵 역시 떡볶이와 비슷한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냄비나 웍에 물 2컵 400ml를 부어주세요. 여기에 썰어놓은 어묵을 다 넣으시고요. 우동이나 어묵탕을 끓일 때 사용하는 조미료를 넣어주세요. 분식점 맛을 내기 위해 첫 번째로 들어갈 재료입니다. 이런 조미료는 마트의 간장 판매 코너에 브랜드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조미료 하나 있으면 다양한 국물 요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스푼에서 4스푼 정도 넣어서 간을 맞춰주세요. 제품마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을 보시고 어묵탕으로 먹어도 될 정도의 간을 맞춰주시는데요. 짜지 않게 삼삼한 정도로 맞춰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고추장을 밥스푼으로 2스푼만 넣어주세요. 여기에 설탕도 1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1꼬집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제 준비해놓은 떡볶이 떡을 넣어주시고요. 썰어놓았던 대파도 모두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신 다음에 한번 끓어오르면 마지막으로 미원을 3분의 1 작은 스푼 넣어주세요. 분식집 떡볶이 맛을 내는 두 번째 재료입니다. 미원을 넣기 전에 먼저 맛을 보시고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맛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내 몸이 좀 더 원하면 넣어주세요. 이제 국물이 자박해질 때까지 졸여주세요. 국물이 자박해지면 불을 꺼주세요. 밀떡의 속까지 양념이 쏙 뺀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추억의 학교와 분식점 떡볶이를 이제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세요. 자,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봤어요. 그럼 만드는 법 우리가 봤고, 자, 우리가 방금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봤는데 한번 기억에 나는 대로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떡볶이를 만들 때 처음에 이분이 떡이 쌀로 만든 떡이 있는데 쌀로 만든 떡이 있고 밀가루로 만든 떡이 있는데 면처럼 이 사람은 양념이 잘 스며들게 좋은 것 같아서 쌀떡보다 밀떡을 준비를 했어요. 밀떡. 떡이 두 가지, 떡볶이 떡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밀떡을 선택했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큰 웍에다가 물을 좀 넣고 선생님이 조미료나 그런 양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자기가 양을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양을 좀 조미료를 많이 넣고 적게 넣고 하니까 일단 그 양은 얼만큼 넣는다는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재료만 어떤 게 들어가는 것만 얘기할게요. 우선 웍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가 어묵을 넣었어요. 어묵을 썰어서 넣고 끓이다가 거기에 간장을 넣었어요. 간장, 가스오브시 간장이나 그런 거를 넣는데 간을 봤을 때 짜지 않을 정도로 슴슴할 정도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2스푼, 2스푼 반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추장을 넣고 색깔을 냈어요. 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떡볶이 먹을 때 달콤한 맛이 났잖아요. 보니까 설탕이 들어가네. 설탕을 한 숟갈 정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끓어오르면 떡을 넣든가 떡을 넣고 그 다음에 파를 유일하게 야채가 들어갔는데 파를
떡볶이 크기로 썰어서 넣었어요. 근데 떡볶이는 어떤 집은 또 양파도 넣는 사람도 있고 파만 넣는 데도 있고 아예 야채를 안 넣고 그냥 오뎅과 떡만으로 떡볶이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껏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집은 무를 넣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떡볶이는 레시피가 그냥 이거다. 완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나온 게 없고 그 떡볶이에는 떡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오뎅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만 야채는 자기 기호에 따라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면 선생님 양배추도 넣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파 이렇게 넣는데 이분은 그냥 파만 넣었어요. anyway, 파를 넣고 이렇게 끓어오르면 나는 고춧가루를 좀 넣는데 이분은 고춧가루도 안 넣고 이제 색깔이 좀 이렇게 스며들고 양념이 스며들면 조미료를 한 반 스푼 정도 넣는데 그 감칠맛을 위해서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먹어보고 이게 짜거나 아니면 감칠맛이 이 조미료를 안 넣어도 충분하다 싶으면 안 넣고 그냥 끓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한국 음식 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떡볶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떡볶이 만드는 법을 보고 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패들렛으로 갈 텐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패들렛에서 떡볶이 만드는 법을 글로 한번 써볼게요. 우선 자, 떡볶이 만드는 법 첫 번째 웍에 물을 넣고 썰어 놓은 오뎅과 간장을 넣고 끓인다. 이때는 간은 슴슴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고추장을 넣는다. 그 다음에 떡을 넣고 끓인다. 여기에다가 아까 달콤한 맛을 위해서 설탕을 넣는다. 그 다음에 준비해둔 떡 길이만큼 썰어둔 파를 넣는다. 그 다음에 뭘 넣었어요? 그래서 끓어오르면 간을 보고 조미료가 필요하면 약간 넣는다. 그 다음은 뭐였죠? 맛있게 먹는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요리법을 알았으니까 이거를 영어로 트랜슬레이트해서 외국 친구들한테 떡볶이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고 소개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새로 배울 문법 문장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뭐뭐 할 정도로 보여줄게요. 예시하고 보여주도록 할게요. 내가 안 했네. 자, 선생님이 문법 표현을 보여줄 텐데 동사 플러스 뭐뭐 할 정도로 라는 표현인데
우선 괄호에 있는 거는 선생님 빼고 읽어볼게요. 떡볶이가 매웠어요. 자, 괄호에 있는 문장이 글자가 없어도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떡볶이가 매웠다는 정보가 우리한테 왔어. 그렇지만 자, 괄호에 있는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떡볶이가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어요. 자, 이러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떡볶이를 하나를 먹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운 게 그림이 그려져. 하나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매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깍두기 사진은 맛있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깍두기 사진을 봤는데 맛있게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괄호에 있는 거를 같이 읽어보면 깍두기 사진은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게 보였어요. 그러면 사진을 보는 순간 입에서 침이 나오는 게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문장 하나를 그냥 플레인하게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을 넣으면서 정말로 사람이 머릿속에 우리가 그 글을 읽음으로써 그림이 그려지게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글을 쓸 때 뭐가 뭐다 이렇게 쓰고 나서 요 뭐를 정도로 요 문장 표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하나 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어떤 표현을 할까요? 자, 선생님이 표현을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자, 김치는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김치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 선생님이 로자를 빠뜨렸네요. 않을 정도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맛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김치가 맛있는 정도가 우리가 매일매일 먹으면 질리는 음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리얼 같은 정도, 시리얼을 매일 먹으라고 하면 선생님은 너무 피곤하고 타이어드하고 질릴 것 같아요.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김치는 선생님이 매일 몇 끼 먹는 것 같아요. 거의 몇 끼를. 그렇게 먹어도 질리지가 않고 내일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리지 않을 정도로 맛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표현으로 선생님이 한번 올려볼게요. 짠. 자, 이거는 뭐뭐, 니은데, 는데. 자, 이런 표현인데 문장을 한번 보면서 설명할게요. 떡볶이가 매운데 맛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라면을 끓이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떡볶이가 매운데 먹으면서 매운데 맛있어요. 먹는 중이지만 매워서 안 먹고 싶지만 아니 안 먹고 싶다기보다 맵지만 맛있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라면을 끓이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라면을 끓이고 있고 동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떡볶이가 매운 동시에 맛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시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선생님이 문장 하나를 더 만들어 봤어요. 아기가 음식을 먹는데 졸아요. 자, 이런 경우를 선생님이 아기를 키우면서 본 적도 있고 다른 아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식당에서. 아니면은 뭐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선생님 친구의 아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아기가 한 2살, 3살 요 정도 어린 아기들은 졸린데도 배가 고파서 뭘 먹다가 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동시에 하는 거죠. 먹고 있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 중간에 졸려서 졸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러면은 음식을 먹는 중에 졸린 그 2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귀여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법 표현 한번 배워봤고요.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연습을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떡볶이 영상을 봤잖아요. 그거는 영어로 선생님이 한글로 스크립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어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서 발표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했는지 한번 올려주면 좋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해볼 텐데 한국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을 글로 써서 발표할 거예요. 글로 써서 발표할 건데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한국 음식 딱 주제를 주고 이렇게 쓰라고 하면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5가지를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 한번 올려볼게요. 자, 선생님 스크린 쉐어를 할게요. 자, 여기 질문이 5가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한국 음식 중에 자기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을 글로 써서 발표한다. 그런데 막막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음식 이름은 일단 어떤 음식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음식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어떤 맛인지 맛으로 표현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맛 표현하는 거 한번 배웠죠. 음식 맛 표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짜다, 싱겁다, 맵다, 달다. 그 다음에 시다. 뭐 달콤하다, 시큼하다, 고소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맛 표현이잖아요. 그 맛을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이 자기한테 기억에 남고 특별한 이유가 뭔지 언제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음식은 왜 나한테 특별한가? 왜 나한테 특별한가?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다시 만들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혹은 내가 배워서 못 만든다면 내가 배워서 만들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선생님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글을 써서 발표해 보세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깍두기 담는 법을 영상으로 선생님이 찾아놨는데 짧아서 여러분이 금방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깍둑썰기를 했고요. 여기다가 설탕을 넣고 소금도 넣고 자, 섞어줍니다. 버무려줍니다. 자, 섞어서 이 설탕하고 소금이 무에 배어들게끔 기다려줘요. 40분 동안 40minutes. 자, 절여주면 무에서 물이 많이 나와요. 물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만 건져줘요. 물을 빼고. 자, 물이 많이 빠진 게 보이죠? 자, 이제 버무릴 거라서 큰 그릇에 옮겼어요. 맨 먼저 고춧가루를 넣어서 또 버무려 주는데 왜 이러냐면은 고춧가루의 색깔을 무에다가 색을 이렇게 나이시키는 거예요. 그 빨간 물을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스며들도록. 색깔이 이뻐졌죠. 그 다음에 새우젓, 마늘, 생강, 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었어요.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새우 소스, 피시 소스 이런 거 섞어가지고 이제 간을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만 간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미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아까 표현대로 깍두기 영상을 보니까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어 보이네요. 여기까지. 자, 요까지. 자, 그래서 방금 깍두기 만드는 법을 영상으로 봤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스크립트로 만들어 본 거를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 재료는 여기 있고요. 재료는 조리법에도 나와 있으니까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1번 무를 주사위 크기만큼 깍둑 썰기 해주세요. 깍둑 썰기. 깍둑 썰기 요런 모양으로 아까 써는 거 봤죠? 이렇게 다이스 모양으로 조금 큰 다이스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줬어요. 그 다음에 굵은 소금 한 컵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설탕을 먼저 넣고 버무렸는데 설탕, 소금을 같이 넣어서 버무려도 상관없어요. 설탕, 소금 버무려줍니다. 자, 여기서는 20분 동안 재워줬어요. 아까 40분 재웠는데 이거는 그 깍두기 무의 양에 따라서 시간은 뭐 20분이 될 수도 많으면은 40분이 될 수도 있고 적으면은 2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금하고 설탕이 무에 잘 배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깍두기에서 나오는 물은 빼고 깍두기만 건져서 큰 볼에다가 담았어요. 왜냐하면 묻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아까 풀이 뭐였냐면 물하고 밀가루를 섞어서 끓여줘야 돼요. 끓이면 약간 스티키한 풀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제 이 풀은 뜨거운 채로 깍두기에 부으면 큰일 나요. 식혀야 돼. 완전히 실온 상태로 차갑게 식혀서 넣어줘야지 뜨거운 상태로 부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식혀줘야 되고 이건 준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새우젓, 생강, 마늘, 액젓 이것을 다 갈아주래요. 여기 그러니까는 김치 담을 때 새우젓을 갈아서 쓰시는 분이 있고 아까 영상을 봤을 때는 이분은 새우젓을 그대로 썼어요. 갈지 않고.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갈아준다는 레시피를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무 건져놨죠. 절여놓은 무. 거기다 고춧가루로 버무려요. 색깔을 입혀서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해둔 풀도 넣고 새우젓, 새우소스, 생강, 다진 마늘, 액젓 이런 걸 다 넣고 파도 넣고 다 버무려줬어요. 그러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한국 음식 김치 담을 때는 선생님이 봤을 때 준비하는 과정, 프랍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긴 것 같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once 이제 준비를 다 끝내놓으면은 버무리기만 하면은 이제 소금에 절이고 버무리는 과정만 끝내면은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 레시피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거를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하면서 여러분이 영상을 봤던 게 머릿속에 남아서 어떻게 한다는 과정이 머릿속에 남아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 깍두기 만들기 혹은 떡볶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영어로 트랜슬레이트해서 숙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쓰기 숙제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내가 먹어본 한국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한국 음식을 써보는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 5가지 질문을 했죠. 그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면서 그거를 답을 보고 문장을 문단을 만들어서 글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떡볶이 만들기, 깍두기 이 스크립트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은 걸 보고 영어로 트랜슬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그것도 문제를 질문을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거 보고 참고해서 숙제를 완성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